어르신 3만 원이면 돼요. 뭐가 3만 원이죠? 커피 한 잔인데. 여기선 커피가 기본이에요. 하지만 조용한 곳으로 가면 더 특별한 서비스도 가능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 없는 구간에서 아저씨만 알고 계시면 돼요. 충격적이죠. 70세 노인이 산속에서 들은 이 대화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외롭고 지친 마음이신가요? 이 영상 한 편으로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인생을 180도 바꾼 산속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주는 깊은 교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계룡산을 오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이렇게 산을 오르는 것이 제 유일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이 고독한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70세의 나이에 매일 산을 오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도 있고 숨이 가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산행만은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일과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함께 걷던 길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가끔은 그녀가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은퇴한 공무원으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자식들은 제 살길 찾아 바쁩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고 전화통화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많은 편입니다. 고요한 산길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히 해결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정성스런 식사가 차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이 전부인 날도 많습니다. 가끔은 집 앞 분식점에서 김밥 한 줄을 사서 산에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계룡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산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중턱에 다다랐을 때 평소에 없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펼쳐놓고 커피와 소주를 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한 여성들이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커피 한 잔 어떠세요? 1,000원이면 됩니다.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계룡산 중턱에서 갑자기 이런 장사를 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여성들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누군가를 떠올리려 노력했지만 명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 고재만을 만났습니다. 고재만은 제 나이래로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40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살면서 크고 작은 소식들을 누구보다 빨리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술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정치 이야기, 건강 이야기, 노인들의 대화는 늘 비슷했습니다. 요즘도 계속 산에 다니냐? 고재만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산에서 본 광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계룡산 중턱에 여자들이 커피를 팔고 있더라고. 술잔을 들던 고재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제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우야, 요즘 계룡산 중턱에 여자들이 커피 판다며. 알아. 3만 원이면 별것도 해준다더라.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술잔을 들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오전에 본 여성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커피 파는 사람들인 것 같던데. 아이고, 이 순진한 양반아. 거긴 경찰도 안 오는 산중이야. 세상 물정 좀 알아야지. 특히 거기 단정하게 생긴 여자. 이름이 뭐더라? 그 여자도 같은 부류라더라. 고재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단정한 여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품이 있어 보이는 여성이 설마 그런 일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거기 여자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래. 특히 단정하게 생긴 그 여자는 비싸다더라. 나이는 많아도 품격이 있잖아.
고재만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본 여성의 모습과 고재만의 말이 충돌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제가 말했지만 고재만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다 아는 사람한테 들은 거야. 그런데 영우야, 그 여자 말이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하던데 혹시 우리 동창 아닐까? 고재만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느낀 기시감. 혹시 그녀가 정말 아는 사람일까요? 학창 시절 알던 누군가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재만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단정해 보이던 그 여성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고귀한 분위기가 느껴졌던 그 여성이 다음 날 더 궁금해진 마음에 다시 계룡산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지만 그 여성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중턱에 도착하자 어제와 같은 자리에 여성들이 있었고 그 단정한 여성도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무색하게 고운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그 단정한 모습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녀에게 다가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잠시 눈이 커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네, 1,000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직하면서도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 커피를 주문하고 벤치에 앉아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에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때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습니다. 문득 오래전 제 기억 속에 있던 누군가와 닮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군대에 가기 전 잠시 만났던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첫사랑,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서미현.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았지만 그 마음은 컸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웠고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서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에 그녀의 편지가 끊겼고 제대 후에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건네며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맞았습니다. 혹시 서미연 씨.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이야.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금방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표정 변화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녀가 서미현이었습니다. 손님, 1,000원입니다. 무심한 대답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48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서미연이 맞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면서 작별했던 그 여인이 지금 계룡산 중턱에서 커피를 팔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산을 내려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다니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서미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와 지금의 그녀가 겹쳐 보였습니다. 4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영숙 씨, 오늘 미연이를 만났어요. 아내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살아생전에 제 첫사랑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질투하는 척하며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항상 이해해 주었던 아내였습니다. 괜찮겠죠. 그냥 옛 친구로서 인사하는 거니까.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70세의 노인이 이런 감정에 들뜨다니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설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룡산 오르는 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산을 오르는 발걸음이 모두 다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영우야, 오늘도 산에 가는가? 아내가 남긴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저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서미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피를 사 마시는 손님과 판매자였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그녀 곁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지켜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야 그녀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온 것일까요? 네. 이제 매일 오르는 산이 되었네요.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2년 전에 떠났습니다. 죄송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도 저를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단골 손님에게 건네는 일상적인 인사일 뿐일까요? 일주일 후 다시 고재만을 만났습니다. 그는 또다시 계룡산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우야, 요즘 계룡산 열심히 다니더라. 설마 그 여자들 때문에? 고재만의 눈빛이 장난스러웠습니다. 그의 말에 다시 그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서미연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싫은 마음에도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 가는 거야. 뭘 갖고 그래. 내가 다 안다. 단정하게 생긴 그 여자 말이지. 생각보다 괜찮다더라. 무슨 소리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고재만은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까요? 정말 서미연이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에이, 화내지 마. 내가 듣기로는 다들 만족한다더라고. 특히 그 여자, 조용하고 깔끔해서 더 인기 있대. 고재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묘한 기대와 조심스러운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70세 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고재만의 말이 사실일까요? 서미연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그녀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결국 은행에 가서 3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 돈을 봉투에 넣고 제 주머니 속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부끄러웠지만 서미연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컸습니다. 오늘도 계룡산 갑니까? 아내의 사진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영숙 씨,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소보다 숨이 더 가빴습니다. 중턱에 다다랐을 때 여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미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참 단정해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서미연이 조용히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짓이 참 우아했습니다. 커피를 건네받으며 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서미연은 봉투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안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손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미연은 봉투를 제게 돌려주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돈 주려고 했대. 아이고, 나이 먹어서 그런 짓을 다 하네. 미연 언니한테 실례했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서미연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48년 전 그 맑고 순수했던 서미연을 이런 식으로 모욕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커피가 담긴 종이컵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제 바지를 적셨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단지 고재만의 말만 믿고 이런 실수를 하다니. 산을 내려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속에는 서미연의 실망한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에게 이런 모욕을 준 것이 정말 미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70세의 나이에 무슨 헛된 기대를 한 것인지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미연의 실망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영숙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다음 날 계룡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미연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소문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일주일 후 다시 계룡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중한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꽃다발도 샀습니다. 하지만 중턱에 도착했을 때 서미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들만 있었죠. 저기, 서미연 씨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한 여성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안 나오신대요. 창피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슬픈 마음으로 계룡산을 내려왔습니다. 고재만의 말을 그대로 믿고 서미연을 오해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서미연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오해를 풀지 않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계룡산 중턱에 그녀가 나타나지 않은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날도 계룡산을 올랐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계단을 한 걸음. 저기, 서미연 씨는 여전히 안 나오시나요? 한 여성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한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 미연 언니가 그렇게 좋아요? 다른 여성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서미연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결국 저는 한 여성에게 3만 원을 주고 서미연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아저씨, 진짜 웃기네. 근데 그 여자, 우리랑 다르게 굴어. 미연 언니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우리가 몇 번 제안했는데도 그냥 커피만 팔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미연은 그런 소문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은 서미연이 복지관에서 일한다고 했고, 저는 근처 복지관을 찾아가 봤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계룡산 좀 더 위쪽에서 우연히 서미연을 만났습니다. 파란 재킷을 입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48년 만에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영우 씨, 그녀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국밥집에서 함께 식사하며 48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미연은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고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산에서 커피를 팔게 되었지만 다른 여성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서미연이 일하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퇴근 후 공원에서 만났고 저는 갑작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같이 살아보지 않겠어요? 서미연은 놀랐지만 일주일 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로의 존재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각자의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서미연은 계속 복지관에서 일했습니다. 처음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웃음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칭찬받았어요. 제가 청소하는 솜씨가 좋대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도 뿌듯해졌습니다. 서미연이 자존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그녀의 손이 제 손 위에 놓였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계속 TV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서히 친밀감이 쌓여갔습니다. 영우 씨, 어느 날 저녁 서미연이 불쑥 물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녀의 눈에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미연 씨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 각자의 방이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산 지 어느덧 3달이 되어갑니다.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의 습관과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노년의 평온한 일상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미연이 출근하기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미연 씨, 계룡산 정상에 함께 올라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수락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 가팔라졌습니다.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고마워요. 영우 씨, 다시 만나서 함께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산에도 함께 올라주셔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를 살포시 안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작은 실버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연 씨, 마음으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마음만이라도. 서미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관계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미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미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 방에서 자도 될까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연 씨, 이제 우리는 부부니까요. 마음으로 맺어진 부부가 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나이답게 평온하고 조용한 밤을 보내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요. 서미연이 제안을 했습니다. 영우 씨, 혹시 바다 보러 갈까요? 바다요? 네. 강원도 쪽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녀의 눈빛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6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바다를 보고 싶다는 그 소박한 바람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말에 가요. 기차를 타고 정동진에 도착했고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정말 바다네요. 서미연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70세 노인과 66세 여인의 이 특별한 만남, 오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작은 산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넓은 바다를 향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오해가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신비로움이 아닐까요? 저와 서미연은 이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습니다. 첫사랑과의 재회, 그리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속에서 몰파는 노인의 참혹한 선택, 충격 실화였습니다. 어떠셨나요? 70세 노인과 66세 여인의 이 특별한 만남과 오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첫사랑의 설렘은 어떤 나이에도 찾아올 수 있고 인생의 새로운 장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영우 씨처럼 용기를 내어 다가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와 인생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